어제 오후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등유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전북 무주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마당에 서 있는 경찰과 소방대원들 사이로 흰 감식복을 입은 과학수사대원들이 집 안팎을 드나들며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이 집에서 84살 할머니와 40대 딸 부부, 30대 손녀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손자의 신고에 경찰이 심정지 상태였던 이들을 발견한 겁니다. 불이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 몸이 좀 시간이 좀 소요된 상태여가지고 그러지 않나 추정하고 있어요. 맥박이 있는 상태로 발견된 50대 큰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현장에는 등유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가 가동 중이었고 주택 창문과 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족이 노후된 보일러 연통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통 쪽이 좀 막히지 않았나 그렇게만 보고 있어요. 제대로 좀 배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 방 안쪽으로 좀 가스가 스며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요. 참변을 당한 가족들은 80대 노모의 생일을 맞아 사고 전날 이 집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면 전기장판만 틀어요. 식구들이 와 있으니까 방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틀은 거야. 경찰은 국과수에 보일러 등에 대한 감식을 맡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유족들과 상의해 부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여당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재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다 막말까지 해서 논란입니다. 그런데 김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철도 이용 내역을 감사원이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둥지 저둥지 옮기는 사는 뻐꾸기예요? 혀 깨물고 쭉 찍어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이 지목한 알박기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질의 내내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감사원이 김재남 이사장의 열차 이용 내역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공직자 7,100여 명에 대해 2017년부터 열차를 이용한 내역 전체를 내라고 관련 기관들에 요구했는데 여기에 김 이사장도 포함된 겁니다. 김재남 이사장이 재단 일을 맡은 건 올해 2월인데 감사원은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기간뿐 아니라 정의당 당직자나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사적 기록까지 모두 제출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사퇴 압박을 위한 전 정권 인사 표적 감사에 민간인 시절 사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자료를 일괄 요청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시절 기간이 일부 포함됐을 뿐이라면서 확보한 민간인 시절 자료는 파기하고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면서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법한 수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저는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번 주 국감 2주차를 맞는 국회는 상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군사훈련 발언을 놓고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감사원 대상 국감 등도 지뢰밭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극단적 친일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연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당권 주자들까지 나서 친북, 반미라는 이념적 공격을 이어갔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한일 합동훈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파탄내겠다는 속내라며 자폭성 궤변이라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익까지 외면하는 친일몰이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민주당은 합동 군사훈련을 동해에서 한 적이 없고 2007년 동해에서 있었던 실종자 구조 훈련은 군이 아닌 경찰이었다며 야당 대표의 발언을 오도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번 주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책임론을 시작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에 관한 충돌도 예상됩니다. 내일로 예정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여야가 총력전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주고받은 문자 파문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시도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주 MBC와 YTN 관련된 국감도 예정돼 있어 대통령 비서고 논란을 비롯해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한 여야 공방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논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대립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하루 종일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이유경 기자입니다. 한글날 휴일인 어제 전국에 온종일 내린 비. 새벽 사이 잦아들었던 비는 오전 무렵 다시 시작돼 곳에 따라 오늘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은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내륙과 충청 전라도 지역도 5에서 2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8도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이 6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에도 10에서 19도로 20도를 밑돌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고산지대에서는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과 영남지방 등엔 순간풍속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서해와 동해에서 최고 5m, 남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상태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